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면서 직장과 병원, 소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17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틀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방역 당국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다면 감소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언제쯤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실 많이 안정세에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수도권에서 제 생각으로 한 50명, 60명 이렇게 좀 떨어져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80명, 90명 오늘도 이제 90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걱정인데요. 8월 14일 날 우리가 2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한 2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았고 그 이후부터 8월 말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제대로 된 2단계를 잘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계속 좀 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다. 다만 2.5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지가 이제 이번 주말이 일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는 2단계로 내려감으로 해서 조금 우려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한번 숫자를 보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안정세를 찾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제대로 된 2단계를 잘 지켜야 한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광명의 기아차 소화리 공장의 경우를 좀 알아보면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을 당한 직장 동료를 조문한 뒤에 직원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로 또 N차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 감염의 시작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장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조문을 갔다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지금 아마 숫자가 접촉자를 852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단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 나와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결을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면 아마 기아 자동차발 집단 감염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방문 판매업체나 각종 설명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사례가 총 10건입니다. 8월 중순 이후로 집계를 해봤더니 10건이고 관련 확진자만 375명. 특히나 이런 방문 판매나 설명회가 취약한 이유가 특히 있을까요? 이 방문 판매 설명회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의 실무자들도 제일 골치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대부분 등록을 안 한 좀 무허가 내지는 한 번씩 단발적으로 발생하고 많은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판매를 하는 이분들의 조직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점조직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교류를 해서 사람들을 유치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빌리는 장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그 장소는 당연히 가장 싼 값에 빌릴 때니까 매우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하실에 환기 안 되는데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취식은 물론 노래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좀 방문 판매 또 혹은 설명회 이런 데서 생기는 집단 감염이 가장 골칫거리라고 지금 방역당국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꾸 진실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소리 없이 감염이 더 전파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그런 집합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동훈 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알아보면 이곳이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현재 총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독서실형의 책상으로 밀집된 구조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확산 속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유치를 하려다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얼굴을 가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좁게 만들어 가지고 마스크 안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감염이 느는 걸 알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제 그런 유사한 환경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례가 나오면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방역에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걸 연구를 해서 손소독제도 비치하고 손님이든 직원이든 간에 대화를 할 때는 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우리가 이 가을 겨울 잘 지내고 내년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소망교회 관련해서 현재까지 한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면 예배는 없었고, 근데 이게 건물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걸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어떤 교인을 통한 새로운 전파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이 사례는 사실 뭐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하나의 단체 혹은 하나의 뭐 업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 당연히 한 분이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염은 퍼지게 마련이고요. 다행히 대면 예배를 안 했다니까 아마 해당 교인들은 만나지 않은 교인들은 뭐 감염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자,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나 뭐 이런 모임들이 조금 이제 활성화된다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이 현재 30%에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10명 가운데 3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만큼 N차 전파를 끊어내는 게 어렵다는 의미 아닐까요? 네, 이건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조금 의문도 제기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방역 당국으로서도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결정적으로 뭘 해야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지금 정책을 갖고 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20%가 넘은 지가 꽤 됐고 30% 가까이 나가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특히 역학조사가 문제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확진자 한 분을 가지고 어디 다녔습니까? 누구한테 옮겨받았습니까?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뭐 마치 범인을 찾는 수사관 같이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연 제대로 훈련되고 능력이 있는 역학조사관이 얼마나 있겠느냐?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급할 때는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관을 이렇게 초청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각 지자체별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같은 데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역학조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못 밝혀내면 계속 미궁으로 빠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감염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5% 밑으로 유지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던 K방역인데 지금 30%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쨌든 이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곧 추석 연휴기 때문에 이동을 아무리 자제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인구 이동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자, 지금 30%니까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의 확진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모르는 감염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수도권에 사시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추석이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혹은 뭐 어디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갔다가 퍼뜨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지방이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수도권만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정이 됐는데 이제 그 안정이 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가서 한번 퍼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연휴가 자꾸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좀 자제하시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가 그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고된 사례를 좀 보면 포장마차 같은 데서는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지급하는 것도 현금 결제 이런 부분이 더 감염에 취약하지 않나 이런 신고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차제에 그 불법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 그런 특히 취식을 하는 그런 업소 내지는 그런 그 가판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단속을 원래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업세 내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안 하는 불법 영업이 있으니까요. 근데 차제에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단속이 안 된 부분이라도 지금 이런 국민신문고에 나오는 이런 걸 보고 그때그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좀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이런 예를 좀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예를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게 그러면 시민들도 아 저기는 단속 당한다니까 안 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뭐 쏙 단속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법 영업은 단속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도 덕을 볼 수 있겠죠.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제 접종 횟수는 2회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 중요한 만큼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를 찬찬히 살펴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속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회사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까이 갔고 일부는 뭐 안 하고도 이제 백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말쯤에 이 백신은 효과가 있다라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예. 자, 지금 10,000명, 20,000명 정도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백신의 부작용이 10만 명당 1명 정도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몇만 명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억 명, 10억 명 이렇게 이제 맞기 시작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맞기 시작하면 그때 치명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이 되는데 5년, 10년이 걸린다는 건데 네. 이제 금년 초에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달렸으니까 언젠간 나오겠지만 첫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백신이 나와도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집단 면역이라는 게 소위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이 병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문제라서 저는 안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정말 안전한 백신을 우리 국민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말쯤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2단계 연장 조치, 거리두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도권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네. 비수도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별로, 광역 지자체별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단계 물론 계속 가면 방역은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네. 이미 국민들은 피로해 있고 또 너무 필요하면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줄 땐 풀어주고 또 다시 조일 땐 조여야지 경제도 좀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생이 적은 시도는 풀고 좀 문제가 있으면 조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